안녕하세요. 2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병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묵시적 갱신, 재계약, 이 세 가지를 문의를 많이 오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는 임차인의 권리 행사로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방식이고, 재연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새로 조건을 맺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연장을 하면서 5% 이내 계약을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고요.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꼭 그 보증금이 5% 이내가 아니고 서로 시세대로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그 계약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생생임대주택 세제특례가 달라져요. 이 생생임대주택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된 거고, 2026년 12월 31일 계약 체결일까지인데, 2년의 기존 임대를 2년을 주고 새로 이제 계약을 했을 때 5% 이내에서 올려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거는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계약을 했을 때 5% 이내에 올리지 않고 시세대로 2년을 올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생생임대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그대로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했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생생임대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 이 재계약이었을 때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갔을 때 누가 수수료를 내야 되고 누가 임차인을 맞춰야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재계약의 차이점은 각각,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서를 써야 되고요. 반드시 5% 이내에서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문구가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그냥 자동 연장이 되는 건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년 뒤에 내가 다시 계약 2년 임대인들이 많이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묵시적 갱신으로 갔는데 2년을 살았는데 2년 자동 연장 살았으니까 내가 다음에 2년 뒤에 계약 그 보증금을 다 올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5% 이내에서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5% 이내에서만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수료 이제 부분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에서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5% 인상됐고 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람도 새로 맞추고 수수료도 내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권은 같은 요건인 거고요. 계약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 계약갱신 청구권이 특약사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5% 이내가 더 살아있고 그대로 이제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 뒤에는 재계약이 되는, 새로운 계약이 되느냐, 이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5월 22일 날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어요. 저 나가겠다고. 그랬을 때 8월 20일까지는 8월 20일부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3개월의 그 기간을, 그 안에 먼저 나가면 당연한 거고, 임차인은 3개월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계약은 다른 게, 2년을 하고 임차인이
지금은 전세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냥 전세를 좀 올려주고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은 2년을 더 살고 계약서를 쓰지만은 그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되고 새로운 임차인도 임차인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다음에 한 번 더 또 쓸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런 수수료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생생임대 혜택, 특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생생임대 특례를 받으려면은 직전 계약에 대비 5% 이내 인상해야 되고, 그리고 2년 이상 임대 유지가 돼 있어야 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조건을 다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12월 31일이면은 24년 12월 31일 전에 한번 임대를 놨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게 2026년 12월 31일 전에는 계약 체결이 돼야지만이 내가 비과세 여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생임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생생임대 특례 조건은 2021년 12월 20일에 발표가 된 거고,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집을 사놨는데 제가 거주를 집은 한 채밖에 없는데 거주 요건이 조정지역이나 이럴 때는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는데 이거를 비과세 여건을 한시적으로 주는 거고, 또 임차인은 반대로 이렇게 임대를 놓게 되면은 임대인에게 5% 이내 혜택을 주면 나라에서 비과세 여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저도 손님들의 문의가 와서 이거를 찾아본 거예요. 실은 아직까지 생생임대로 집을 매매를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저도 이번에 알게 되어서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해외 나가서도 많이 살고 또 해외로 이제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거주했을 때 집을 사고 2년을 임대를 놓았는데 주재원으로 해외 나갔어요. 근데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이 생생임대 조건을 맞췄는데 그러면은 비과세가 되느냐, 이거를 질의질문을 했더니 비과세 여건이 안 된대요. 왜냐면은 해외 거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180일을 국내에 거주를 해야지 거주자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원래 해외에 있으면은 주택이 한 채 있을 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거주 여건을 채우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생임대가 이제 특례가 되다 보니까 이 여건을 채우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을 샀을 때 해외에 있을 때 비거주자일 때 집을 사고 2년을 내가 들어왔을 때 이제 거주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2년 임대를 더 줬으면 생생임대가 아니냐. 그런데 아니, 비거주자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 있을 때 집을 샀는데 해외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4년을 다 채워서 그 생생임대 조건을 5% 이내 하고 현재 세입자가 재연장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은 생생임대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어쨌든 이 요건들이 샀을 때도 내가 해외에 있으면 안 되고 팔았을 때도 해외에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2년을 살다가 거주하지 않고 내가 있을 때 집을 사고 해외로 갔을 때 4년을 다 그 생생임대를 채웠어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반대로 해외에서 집을 사고 여기 들어와서 그 4년을 다 생생임대 주택을 마쳤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비과세가 되느냐? 그런데 안 된다고 질의응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손님 때문에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세법이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이라고 이게 법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바뀐 법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상 오면은 많이 저희도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드시 특히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부동산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고 알려드리기는 하지만은 특히 양도세 부분은 반드시 잘하는 세무사를 찾아서 한 세 군데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문의를 하셔서 파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런 조건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조건으로 집을 팔 수 있는 게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 2021년부터 이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없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부동산들도 있고 세무사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 알려드리지만은 거기에서 저희가 정확한 질의 답변을 다 이렇게 드린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법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정확하지가 조금이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반드시 세무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국토부에 질의응답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진짜 아는 것만큼 지키더라고요. 계약 앞두고 이렇게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매매 앞두고 헷갈리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문의가 왔을 때는 예전에는 이게 항상 해오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들을 바로바로 드렸는데 이렇게 법이 바뀌는 것들이 그때그때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좀 남겨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